미국에서 한국 핵장 관련 놀라운 주장을 제기하며 중국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최근 태평양 패권을 주장하며 한국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일침을로 하는데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막혀있는 상황에 군함을 대거 확보한 한국이 나선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포위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대변인을 통해 수차례 한국에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미국 주요 언론을 비롯한 싱크탱크에서 중국을 더욱 놀라게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호주보다 더 빠르게 핵잠이 도입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는데요. 무슨 내용이 미국에서 다뤄지고 있는지와 중국을 비롯 강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의 극단적인 움직임을 실제 예상하고 있다는데, 실제 미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무기를 지원했으며, 또한 의회가 추가로 120억 달러 약 17조 원이 넘는 지원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러시아를 몰아내 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구형 무기 재고를 상당히 소진하여 포탄의 경우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무기를 투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것으로 러시아는 더욱더 전선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합병된 지역을 수복하러 미 첨단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올 때 핵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00% 미국의 사전 파악이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준비하는 신용만 해도 미국은 공격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근해에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가장 거슬리는 행동을 즉각 선보인 모습인데요.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영구사 A형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쥐랑-3 탄도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는 신핑 사면임을 앞두고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면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잠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바로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을 공급 확대하며 다방면에서 중국을 묶어두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호주에 공급되는 핵잠은 핵탄두 탑재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계에서는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에는 최종적으로 핵탄두가 위기 상황에는 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핵잠은 그 어느 국가에도 내주지 않다가 중국의 이러한 대륙간 핵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즉각 오커스를 통해 핵잠 공급 의사를 밝힌 것이고, 중국은 이번 주에도 그에 대해 또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들도 핵잠을 운용하면서도 다른 나라는 핵잠을 쓰면 안 된다면서 내로남불의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미국이 호주에 고농도 우라늄을 전달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미국의 오커스 핵잠 제공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조코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부탁을 듣고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악인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의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에서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 있는데 전 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패트리어트를 5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도착을 안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폴란드는 한국에 25조 원가량의 무기 주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현재 미 방산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핵잠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언제 그것이 시작될지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재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 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에 좀 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등 군사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관련해 시간을 잘 지키는 점을 거론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세척을 문제없이 인도하는 등 조선업에서도 최고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도 동맹들의 파워 증강을 위해 한국을 통한 핵잠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에서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 측에 평균 1년에 잠수함 한 척을 공급하는 7년 플랜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은 최근 폴란드 이후 한국이 선보이는 특급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분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RA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퉁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 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